취준생 브리핑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드디어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로 토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토익, 취업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학생이 돼서 보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게 토익이고요. 실제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토익 점수가 없이 취업을 하는 대학생들은 사실 찾아보기 쉽지가 않을 정도로 대학생은 뭐 토익하러 대학 갔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토익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취업을 준비할 때 토익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취업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것도 보통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기업에서도 토익을 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토익 점수나 스피킹 점수를 요구를 하는데 회사에서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합격한 사람들의 수준이 점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토익 점수가 높기 때문에 높은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토익만 가지고 선발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겉만 보고 나도 토익을 무조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불필요한 스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꽤 오랫동안 토익이 우리를 괴롭혀온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토익은 언제 들어온 거지?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네이버 뉴스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982년 9월 10일 이 토익이 한국에 상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한국에 상륙해갖고 일반인의 영어 실력을 가늠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고요. 저 시험 보는 분들 저렇게 계시죠? 이때 들어와서 승진 시험이라던가 대기업의 입사 시험에 과거에는 영어를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80년대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글로벌, 세계화, 우리도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런 90년대 기조가 들어오면서 토익은요, 정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95년, 정말 라떼이즈 홀스의 어떤 거의 끝판왕인 90년대가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영어로 듣고 말하라. 캠퍼스 삼키는 토익 열풍. 뭔가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을 잘 해야 된다. 뭐, 토익은 취업에 정말 필요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신문들, 여러분들 교육 관련 기사 맨날 뻔해요. 커트라인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딱 봤거든요. 공식 커트라인 없어. 600점 넘으면 괜찮은 편. 지금 똑같죠? 네. 그리고 꼭 이런 기사 나오면 옆에 이런 사람들 꼭 나오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거 정말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토익은요. 지난 20년간 신뢰성에 항상 의문을 제기를 받아왔죠. 왜냐면 이 토익이란 게 사실 비즈니스 잉글리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하고는 좀 달라요. 비즈니스 상에서 필요한 영어의 이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지필고사이기 때문에 이 스피킹, 오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스피킹 시험은 따로 봐야 됩니다. 돈이 들죠.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토익 시험을 보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토익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미국 사람의 발음 외에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문법 문제도 좀 많았기 때문에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점수를 꽤 딸 수 있던 이런 시절이 있었었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토익은요. 신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어요. 지금은 그래서 영어권 국가의 다른 발음을 가지고 들으면서 평가에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도 예전보다 많이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8년에도요. 뭐 토익 만점 아무도 믿지 않아 뭐 이런 기사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보니까 토익 만점 높은 학점 취업의 실패 이유는 이런 2010년의 기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토익이 취업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닌데 어쨌든 취업에 필요한 것이면은 뭐 틀림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요. 한 2014년까지 사실 토익의 거의 버블 시대였어요. 이때는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이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지금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안 가지만 많이 가는 인기 있는 이 해외 방문 프로그램인데 이 당시에 토익 점수를 정말 대부분 많이 취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토익 점수를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언제 꺾였냐면 2015년 대기업에도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채용형 인턴이 도입이 되면서 토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기에 공기업 선발에서도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들어오면서 토익 점수를 사실상 없애려고 했었었죠. 하지만 한국전력이나 이런 곳에서 좀 요구를 해가지고요, 토익 점수를 예전에는 900 몇 점 이렇게 받아야 원서를 낼 수 있는 수준을 뭐 600점, 700점 정도면 충분히 그냥 허들로서 넘는 입사 지원 자격을 주는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토익이 이 시기부터 축소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사이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규모 커진 LH, 요즘 말 많죠, LH. 3월 채용 폐지했던 어학 성적 부활,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은요, 공기업들이요, 서류 전형에 배수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10,000명 지원하면 이 불성실 작성자들 좀 빼내고 이상하게 쓴 사람 빼고 한 10,000명 중에 한 8,000명 정도는 이렇게 필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최근에는 20배수, 30배수라는 이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 지원하면 그 중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이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서류의 완성도도 있겠지만 보통 20, 30배수 요구하는 데서 잘 보시면은요,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가점화 해가지고 서류 점수, 영어 점수, 나머지 지역인재라든가 이런 가점을 통해갖고 전체 성적 평균을 내서 필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2021년입니다. 대기업들도 어학 성적을 상당히 좀 신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신뢰를 하냐면요, 기업에서 토익을 신뢰하는 부분은 영어에 대한 활용 능력을 사실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대학 시절에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입직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자기 직무, 앞으로 할 거,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토익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성적이 괜찮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이 높은 토익 점수를 요구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취업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영어 성적도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잖아요. 영어만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영어만 잘하는 것 같거든요, 취업하기 쉽지 않은 게 실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토익을 처음 접하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일단 조언을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일단 토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학원 가세요. 학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 토익 강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교재 연구도 하시고 하거든요. 저는 뭐 어떤 특정 학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토익은요, 채점을 하는 과정이나 배점 영역을 잘 보시면은요, 어차피 문제 은행식으로 외워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학에 대한 스킬이라기보다는요, 토익 자체를 풀어내는 스킬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원을 다니라는 의미가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라는 거지, 무조건 뭐 학원 다니면 다 점수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생 때 취업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시간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학원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이 안 오르는 분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진짜로 토익 고득점 하는 사람한테 가서 딱 물어보세요. 요즘은 코로나라 좀 물어보기 나쁜데 대부분 대답이 이거 하나로 통일됩니다. 일단 리스닝 다 잡고 나서 나머지를 하다 보면은 2번, 3번 쪽박달, 대박달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일단은 리스닝 점수 400 후반점 고정으로 시켜놓고 리딩 점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붙은 점수가 고득점이 나왔을 때 그걸로 쓰면 된다. 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토익은요, 짧은 시간 동안 한 6개월 정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시간대에 딱 얻은 점수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토익을 최근에 받은 점수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익 점수는 유효기간이 2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점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는 3학년 때 시간이 있을 때 취득을 해두시면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익 정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일단은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토익 성적을 좀 챙기시면서 취업도 같이 챙기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셔갖고 성적을 확보해 두시고 채용 공고 찾으면서 취업 준비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